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자, 2021년도 지역사회 간호 신책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작년에 비교해서요, 신책이 무슨 장점을 갖고 있는지 잠깐만 설명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의사소통 통로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기존에 있었던 네이버의 진통카페, 이거는 기존의 통로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끼리 상의를 하시거나 또는 가끔가다 제가 들어가서 답변을 달아드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통로를 만들어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책을 잠깐만, 책 받아보셨죠? 책에 보시면 18쪽을 좀 보세요. 자, 18쪽에 보시면 보건정책의 결정 과정 아랫부분입니다. 거기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자, QR코드를 찍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찍어보시면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넘어갑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해. 또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 또는 이 부분이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이런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드린 겁니다. 결국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자, 예습 가능합니다. 복습 가능합니다. 더더군다나 무한 반복 학습 가능하다는 거죠. 그치? 자, 제가 한 20년 정도 벌써 강의를 했네요. 자, 이 강의를 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래요. 지역사회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왜 어려울까? 그걸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딱 두 가지로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가 뭐냐면, 자, 지역사회 마인드가 있어야 돼. 지역사회 간호에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은 임상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병원 마인드예요. 말 그대로 성인 간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인드 갖고 지역사회를 접목을 하면 이게 뭔 소리야? 그게 그거 아니야? 라고 이게 구분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일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요것만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좀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시험을 보면 또 웬만하면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단순 암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암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한테 많으냐면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바로 졸업하신 분들은 이 능력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거를 어플라이를 했었었는데 3년 동안 삼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해보면 실력이 되게 빵빵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없어서 그렇다. 결국 요 두 개를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 무난히 통과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단순 암기 능력 같은 경우는 한 70%. 그래서 내가 죽어라 외워도 70점 정도만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나는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있어. 나 그곳에서 일도 했었어. 그러면 여기서 그것만 있어. 단순 암기는 없어. 그럼 3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저의 숙제는 뭐예요? 요 두 개를 같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단순 암기 능력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 수업을,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전체적인 프레임, 수업 시간, 전체적인 프레임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이 중에서 뭐는 중요하고 뭐는 건성 지나가도 됩니다 라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재를 이용해서 이론을 접근할 겁니다. 이론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총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총정리를 뭘 갖고 해드릴 거냐면, 거기 잠깐만 보시면 몇 쪽일까요? 자, 133쪽을 보세요. 133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일명 제가 가로넣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가로넣기를 보면서 총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걸 사진을 찍어서,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는 전철을 기다리면서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단순 암기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제 수업 시간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괄호 넣기에 답을 달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무한 반복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저한테 다시 오시면 그때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쪽지 시험.
자, 어떤 분들은 쪽지 시험에 답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제가 답만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를 보통 제가 이제 하루에 3시간 하는데 마지막 시간 처음 시작할 때 답을 알려드리면서 또 문제 해설도 해드릴 겁니다. 제발 문제 해설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가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쪽지 시험 볼 거고, 그래서 이제 석 달 다 공부를 했어. 그럼 이제 남을 나라 하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또 애프터 서비스 들어가겠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제가 유튜브에서 메일링이라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10개의 문제를 매주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10개의 문제를 보내드리고, 요거를 30회차까지 보내드립니다. 30회차까지.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답만 이때는 이제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답을 해서 저한테 보내. 그러면 몇 번 틀렸습니다. 몇 번 맞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틀렸는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다시 정답을 보내드리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삼진 아웃이에요. 자, 삼진 아웃은 뭐냐면 첫 번째 답 틀렸습니다. 두 번째 답을 주셨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세 번째 또 틀렸습니다. 그러면 답은 사지선다형이니까 나머지 하나가 답이겠죠. 그게 답이에요. 왜 그런지는 설명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은근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길러지게 돼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막 다 뒤져보다 보면 인내심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 그거를 알게 됐을 때 쾌감도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합격 수기에 보면 요 메일링 서비스를 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단순 암기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역사회 마인드를 언제 키워줄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 중에 이제 보건소 얘기도 간혹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경험했던 것도 얘기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는 꼭 들어라 라는 주의입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 단순히 답만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왜 틀렸는지, 이게 왜 맞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 게 지역사회 간호 마인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것들이 완벽했을 때 합격하지 말라고 해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의 경향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책에 있는 순서대로 일단 써봤는데요. 제일 처음 나온 게 이제 보건 정책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보건 정책 부분.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건소에 가면 주로 하는 게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요 문제, 요거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요거하고 지역사회 간호 과정하고 합해서 한 3-4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개념도 들어가요. 지역사회 간호의 개념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합쳐서 3-4문제가 나오고, 이 중에서 정책 부분은 뭐 한두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역학 부분인데, 특히 역학은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조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보통 기본으로 2문제는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도 나오고요. 기본 평균으로 2문제는 꼭 나온다 하시고, 자, 지역사회 간호 이론 되게 많습니다. 뭐 뉴만 이론, 로이 이론, 오레임 이론 되게 많거든요. 그 이론 꼭 나오더라고요.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꼭 필수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그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 뻔히 알면서 틀려버리자면 절대로 바보입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벌써 지레 포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모두 다 우리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건소에서 근무하실 때 맨날 요런 분야의 지식이 없으면 인생 끝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요것도 대부분 2문제 정도 나오고,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옵니다. 네, 평균 2문제 정도. 자, 그러면 산업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모자보건, 인구가족 거의 다 한 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되고, 가족간호 이게 자주 나옵니다. 게다가 막 도표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림까지 나오고, 그림을 읽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문제, 많게는 2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중에 하나가 환경보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환경보건 또 내용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환경보건 되게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문제 안 나온 지 꽤나 됐습니다. 한 5년 정도 문제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고 작년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얘가 많이 날 확률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 밑에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나올 때는 한 문제, 요새는 거의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제가 이걸 2년의 끈을 놓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것도 확인할 겁니다. 언제 더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정간호, 노인, 재활, 안전, 재난, 통계 부분에서 자, 끊임없이 나오는 거, 재난간호. 요거 꼭 나옵니다. 희한하게 재난간호 쪽을 좀 밀고 있더라고요. 지역사회 교수님들이. 그래서 요거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노인간호 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고, 가정간호는 요새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노인장기 요양보험 때문에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재활도 예전에 꼭 한 문제씩 나왔다가 요새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통계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안 하느냐? 하긴 다 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 나오는 부분은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쉽게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제가 좀 깊게 들어갈 겁니다. 결국 자, 오늘부터 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역학도 제가 조금 힘을 쓸 겁니다. 그 역학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론도. 제가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간호 이론 담당이거든요. 그래서 간호 이론에 대해서는 정말 간호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다. 나도 창피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한테 지역사회 간호 저한테 배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창피하니까. 하여튼 요것도 좀 신경을 쓸 거고, 요것도 역시 그럴 거고. 나머지들은 단순 암기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대부분 우리 문제는 20문제를 풀 거예요. 근데 20문제 중에서 제가 맨날 버릇처럼 얘기하는 18대 2의 법칙 알고 계실 거예요. 18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만 달달달달 외우면 단순히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게 18문제. 근데 2문제는 약간 심오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2문제.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 간호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들을 솔직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야,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 낼 때마다 감탄을 좀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2문제라는 거죠. 딱 보면 이걸 조금 생각을 해야 돼. 한 3분 정도 생각을 해야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되고, 요거 맞아줬을 때 그 쾌감은 대단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2문제 마저도 맞을 수 있게끔 일단 목표를 설정하시고,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는 18개예요. 그러면 그보다 더 훨씬 못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나의 목표는 만점이다라고 딱 높게 세우셔야 돼. 그래야 18문제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 정도로 우리 일단 잔소리 좀 끝낼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 칠판을 조금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정책 부분입니다. 정책 부분 처음부터 되게 어려운 부분이 들어가는데, 정책 부분에서는 뭐를 좀 볼 건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나온 부분이 그 정책 과정이 나요. 보건정책 과정. 보건정책 결정 과정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그거부터 해결합시다. 정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행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2개부터 해결할게요. 자, 우리 2개가 똑같은 말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다릅니다. 정책은 한마디로 기획이에요. 기획. 그럼 기획은 또 뭔데? 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목표를 설정할 거고요. 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을 선택하는 걸 기획이라고 해요. 그렇죠? 기획을 짜서 그거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획을 짜고 이 기획을 수행하는 걸 행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책은 누가 하는데? 기획은 누가 하는데? 이거는 원래 정치가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하는 거죠. 국회의원이 기획을 짜요. 그리고 그 기획 짠 거를 그대로 수행하는 게 우리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 행정가예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은 행정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어진 계획만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우리 지역보건법이 바뀌면서 보건소의 기능에 기획 기능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정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정책 결정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나중에 보건소 가셔도 주어진 기획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획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 보건소 실습을 가고 있는데 거기서 과장님들이 꼭 그래요. 아, 제발 학생들한테 기획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국가에서 기획을 하라고 스스로 하고 스스로 수행을 하라고 얘기한다. 근데 아무도 기획하는 기능이 별로 유능한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획 기능을 갖고 있으면 진짜 높은 자리는 금방 수월하게 올라갈 거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런지 제일 처음에 정책 결정 과정이 나옵니다. 자, 정책 결정 과정은 크게 4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당연히 그 단계 외우셔야 되겠지. 그래서 그 단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미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처음부터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럴수록 외우셔야 돼.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자, 그리고 나면은 정책을 결정합니다. 자,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는 결국 기획을 한다는 거죠. 기획. 자, 그리고 나면 기획이 짰으니까 이제 집행해야 되겠죠. 정책을 집행합니다. 자, 집행하고 나면 그냥 뭐 할까요? 당연히 평가를 하게 되겠죠. 정책 평가. 그리고 더 하나 집어넣는다면 정책을 종결해야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정책 의제 설정 과정. 이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 국가 살림살이는 1년 살림살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돈이 한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 중에 올 1년 안에 어떤 것부터 해결해 줄까라고 문제를 뽑는 과정을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뽑고 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제 설정 과정이 이 중에서 중요한데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도 또 단계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단계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정책 결정 과정 요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책 참여자가 나옵니다. 정책의 참여자. 자, 정책의 참여자는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어요. 공식적인 참여자는 대표적으로 대통령이겠죠. 그리고 국회의원들 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럼 비공식적 참여자는 누군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국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야당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당, 야당도 모두 비공식적인 참여자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집권당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요 사이에 끼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중 공식적인 정책 참여자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감으로 이거는 공식이지 이건 비공식이지 이렇게 감만 잡으시면 돼. 그렇게 수월하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 뭘 배우실 거냐면 전체적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끝이 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우실 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건강. 자, 건강에 대해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건강 모형이 있습니다. 건강 모형. 자, 건강 모형. 얘는 그렇게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데 건강 모형 크게 4가지로 접근해 들어갈 거예요. 하나가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형. 그래서 4개 들어갈 거고, 그 전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요것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요것도, 그럼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외우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강 모형은 일단 4개 제목은 외우셔야 돼. 단순 암기용입니다. 제목을 외우시고, 각각이 무슨 뜻인지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게. 그러니까 대강 설명 드리고 책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생의학적 모형은요, 생의학적 모형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2가지가 뭐냐면, 이게 기본이 심신 이온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라는 거지. 그죠? 근데 몸과 마음은 원래 하나 아니에요? 예.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야.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건 우리가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시는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있는 건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뭐라고 했냐면 숙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런 병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 병원체가 있어? 그 병원체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약을 어마어마하게 약을 투입하기도 하고, 또는 그 장기가 병원체에 의해서 다 썩었어. 그럼 그 장기를 떼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장기이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우리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생태학적 모형은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 숙주 그대로 내려와요. 그리고 병원체 내려오고요.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환경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중에서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했고요. 이거는 아예 그림까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렛대, 여기가 환경, 여기가 병원체, 여기가 숙주, 이렇게 해서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역학할 때 또 배우실 겁니다.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자, 숙주 내려옵니다. 그대로. 자, 그리고 병원체 그대로, 아니요. 병원체하고 환경이 묶여서 환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생겼는데 이게 개인 행태. 개인 행태가 뭔데요? 말 그대로 생활 습관입니다. 자,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나는 좀 오래 살겠지. 나는 술 먹는 습관이 있어. 그럼 나는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알고 있었던 선배가 있어요. 근데 그 선배 이름이 술주자. 그래서 그 철수였는데 우리가 하도 술을 먹으니까 철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름이 철수였는데,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술을 한 잔도 못 먹었대요. 근데 대학교 딱 들어와서 술 맛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담배도 안 피십니다. 근데 술도 꼭 소주만 드시는 거예요. 근데 술을 항상 술병을 차고 다녀. 그죠? 그래서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 제 얼굴 보면 얼굴이 이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니었고. 근데 하여튼 그 선배가 술을 엄청 많이, 수업 시간에도 술을 훌쩍훌쩍 마시고 그렇게 수업을 들었던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4학년 때, 한 여름방학이 시작될 쯤인가?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쓰러졌다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깜짝 놀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약간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간이 이제 나빠질 대로 나빠진 거죠. 그래서 중환자실로 옮겨갔고 결국 한 달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라서 야, 술을 4년 내내 먹으면 결국 죽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 개인 행태예요. 개인 행태 때문에 건강이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